여기 계속 이렇게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가 말씀드렸듯이 984가 꿈박사 하면은 숫자로 984고 .co.kr 하면은 저희 사이트에 접속해서 많은 자료를 보실 수 있습니다. 또 스마트폰 앱에서도 볼 수 있으니까 많은 이용을 바랍니다. 여기 말고 스마트폰 앱이라고 그러죠, 요즘에. 간단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꿈을 자주 꾸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꿈을 꾸는 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느냐. 제가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저는 꿈은 신이 인간에게는 최대의 선물이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은 인간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 꿈을 꾸는 주체는 우리의 정신능력이고 내면의 잠재의식이고 또 다른 자아가 일치는 연극이다. 그래서 우리가 꾸는 꿈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꿈을 자주 꾸는 걸 안 좋게 보는데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불안한 심리 표출의 꿈 같은 거는 안 꾸는 것도 괜찮겠죠. 그러나 이적 꿈을 갖다가 안 꾼다는 거는 또 안 되죠. 자,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저 자신도 경험한 바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신이 고달프거나 걱정스럽게 잡스러운 꿈을 많이 꿉니다. 사실 저도 바로 어젯밤에 잠을 갖다가 이렇게 많이 안 자서 그런지 밤새 이런 그런 꿈 잘 기억도 하나 안 나는데 시달렸습니다. 밤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좀 안 꾸는 게 좋겠죠. 또 이제 이런 경우가 이제 대부분입니다. 언제 이제 꿈을 갖다가 이런 꿈을 꾸느냐? 이제 요거. 자, 언제 그러한 어떠한 언제 불안한 꿈을 꾸는가? 이건 당연하죠. 현실에서 심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다. 이러면은 이게 아무래도 좀 우리 심리에 영향을 주니까 안 되죠. 또 근심이 있을 경우에 이러한 심리 표출의 꿈을 꾸는 게 당연하죠. 뭔가 근심이 있을 경우에 헛된 몽이나 잠몽에 가까운 불안, 근심, 초조감의 심리 표출 꿈이 되죠. 또 잠자리가 불편한 외부적인 여건에서 잡스러운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마 어떻게 얘기하죠? 프로이트 사례도 나오지만 자는 사람에게 이마에다가 성냥불 갖다 대면은 화형식 당하는 꿈을 꾸고 넥타이를 갖다 꼭 이렇게 매고 자는 사람은 교수형 당하는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발가락 사이에다가 지푸라기 하나 집어넣었더니 거기다가 누가 도끼로 찍었다 그리고 꿈속에서 외부적인 자극이 주어졌을 적에 과장되게 표현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게 하는 거죠. 이불을 걷어차고 자는 사람은 바닷가 아주 찬바람이 쌩쌩 부는데 오도도를 떨고 있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유는 있는 거죠. 이런 신체적인 외부적인 여건에서 잡스러운 꿈을 꿀 때는 그 상태가 건강에 안 좋으니까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꿈을 꾸는 겁니다. 사실은. 자, 이러한 꿈들은 이제 불안 심리에서 여기 기억도 나지 않은 꿈을 언제 꿀까요? 회사 돈을 횡령한 사람. 언제 그 일이 탄로날 것인가 잠재적인 불안감에 시달리게 되겠죠? 그렇죠? 회사 돈 횡령한 사람이 언제 탄로날 것인가 잠재적인 이런 불안감에 시달려가지고 이런 꿈을 갖다가 꿀 수밖에 없습니다. 뺑소니 운전사 잠 편히 못 자겠죠? 야, 이거 누가 또 잡으러 오는 거 언제 잡으러 올까 불안하니까. 또 요거는 이제 내적인 요인이라면 요거는 외적인 요인이죠. 주변이 시끄럽다든지 불빛이 비치는 여건에 잠을 정한 사람도 불안한 꿈을 꾸게 될 수 있어요. 왜?
우리 그 선인들의 사례도 보면은 어느 선인이 꿈속에서 그냥 막 대폭 뭐 돌멩이 날아가고 화살 날아가고 아주 어마어마한 전투가 벌어지는 그러한 꿈을 꿉니다. 뭐 소리도 뭐 우르릉 쾅쾅. 근데 깨보니까 현실에서는 등잔불에 그 촛불이 이제 그 석유 그 경유 기름이 다 돼가지고 꺼져가면서 왜 꺼져갈 적에 최후에 그런 걸 하지 않습니까? 퍽퍽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좀 나는 거예요. 이렇게 꺼질 듯 하다가 퍽퍽 이렇게 그러한 등잔불빛이 이렇게 퍽퍽하는 소리에 꿈속에서는 대형 전투 장면을 꿈꾼다는 얘기죠. 역시 평온한 숙면을 방해하는 외부적 여건에서 이런 꿈을 꾼 거죠. 자, 꿈을 꾸는 주체는 바로 잠재의식으로 내면 우리 자신이다. 그래서 이런 심리 표출의 꿈은 지배된다기보다는 내가 그렇다. 자신의 의지님으로 꿈을 지배해 갈 수 있으면 돼요. 불안 심리의 꿈을 자주 꿀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근심이 되는 상황 문제를 해결하고 근심거리를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잠을 청하면 그런 꿈을 안 꿉니다. 예를 갖다가 하나 들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꿈에 시달린 사람이 있었어요. 밤마다 거인이 나타나서 괴롭히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또 괴물이 쫓아오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자, 어떻게 되죠? 밤마다 거인이 나타나서 괴롭혀요. 이게 아주 위협적인 존재로. 근데 이 사람이 그 밤마다 거인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에게 그 보험 외판원이 보험 들어달라고 하루가 멀다 않고 찾아오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그 보험 외판원이 찾아오면 이거 못해서 이렇게 거절하면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면서 거절하는데 굉장히 그 심적인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현실에서의 심적인 불안감이 어찌 됩니까? 꿈에서는 거인이 크게 나타나서 위협적인 존재로서 이런 시달리는 꿈을 갖다가 꿨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보험 외판원에 대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는 지금 들지 못하니까 앞으로 5년 후에 와라. 이렇게 합리적인 해결을 보고 난 후에 밤마다 찾아오던 거인이 안 찾아오더라 이겁니다. 자, 요 밑에도 어떤 사람이 밤새 어떤 괴물이 쫓아오는 꿈에 시달려요. 그래서 이 잠만 자면은 이렇게 괴물이 쫓아오래 서 이제 무서워서 제대로 잠도 못 자겠고 나중에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사느냐고 무리하게 집담보 대출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으로 내가 빨리 이거 빚을 갚아야 되는데 이거 지금 어떡하나 이자 돈 다음에 올라간다는데 이런 걱정 때문에 이게 꿈속에서는 괴물로 나타나가지고 자신을 갖다가 괴롭히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전부 다 뭐에 해당이 되죠? 이 경우는 이 경우에는 다 아시겠지만 뭐가 됩니까? 심리 표출의 꿈이죠. 심리 표출의 꿈. 심리 표출의 꿈을 갖다가 이러한 심리 표출의 꿈을 자주 꾸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해소하면 이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인을 찾아 해소하면 된다. 밤마다 괴인이 나타나 괴롭혔다. 보험회판원이 가입시켜달라고 맨날 와서 쪼르는 걸 슬기롭게 해결하면은 안 꾸게 되고, 괴물이 쫓아오는 꿈이다. 그러면은 무리한 집담보 대출, 그걸 갖다가 좀 어떻게 알찬 가정 경제 계획을 세워서 빚을 갖다가 해결해 가니까 그 꿈을 안 꾸더라.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렇게 또 꿈을 자주 꾸는 경우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신체 내부의 이상을 일깨워주고자 꿈을 꾸기도 해요. 이게 자주 꾸는 경우에 이런 건 됩니다. 자, 자주 꾸는 경우에 신체 이상을 예지하는 경우도 있다.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서 다양한 정계 양상 중에는 신체의 내부적 요인이나 감각적 위험에서 일깨워져 하는 꿈이 있어요. 특히 내부적인 경우가 더 그렇죠. 예를 들어서 폐결핵 환자는 어떤 꿈을 자주 꿉니까? 연구 결과에 의하면 폐결핵 환자는 좀 답답하니까, 몸이 폐에 안 좋으니까 질식, 압박, 도망하는 꿈을 갖다 많이 꿀 수가 있어요. 특히 어떤 특정한 신체 부위가 반복적으로 이렇게 등장하는 꿈을 꿀 경우에 그 부분에다가 의사의 진찰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거에 또 하나 예지적인 꿈이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만약에 예지적인 꿈인 경우, 자, 예지적인 꿈인 경우는 어찌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자, 예지적인 꿈에 어떤 신체 부위가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꿈을 꿨을 적에 그 부분에 교통사고를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특정 부위가 반복 등장하면은 그 부분에 이상이 있는 걸 알려주는 경우죠. 저번에 소개해드렸다시피 꿈에 다른 사람하고 싸우다가 옆구리 걷어차인 사람이 거기 늑막염이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죠. 자, 요런 꿈을 꾼 사람이 있었어요. 고양이가 목을 핥히는 꿈을 꾼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고양이가 이렇게 자꾸 언제부턴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목을 갖다가 이렇게 핥혀대더랍니다. 자, 고양이가 목을 핥혀대는 꿈을 꿨는데 이렇게 여러 번 하도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보니까 후두염인가요? 후두암인가요? 그 이상이 있음을 갖다가 꿈을 통해서 알려주는 경우죠. 그러니까 꿈에 이렇게 자주 꾼다 하면은 뭔가 그 부분을 갖다가 좀 잘 봐라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자주 꾸는 게 아니더라도 뭐 이런 사례도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아내의 꿈인데 어떤 아내가 꿈을 꿨는데 이 현실에서는 착한 남편이에요. 근데 꿈속에서 야 냅다 골프채를 갖다가 배를 찼어요. 배를 치더라는 거죠. 골프채를 갖다가 배를 뻑 치면 얼마나 아픕니까? 이러다가 꿈에서 깨어났는데 뭔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찰 받아 보니까 위암인 걸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이런 게 이제 한 번에 나올 수가 있고 또 여러 번 반복된다는 거는 너 이거 한번 알아봐. 문제 있어. 이렇게 꿈이 일깨워주는 거죠. 한 번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된다는 거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일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이 미래의적 꿈을 자주 꾸는 것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이건 아주 좋은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미래의적 꿈을 갖다가 자주 꾼다는 거는 자신의 잠재우신 정신활동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고 자신이 천부적으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거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예의적 꿈의 경우에는. 그래서 이러한 예의적 꿈이 우리 개인차가 있지만은 이제 이 개인차에 따라 달라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주 꾸는 거고 그러니까 예의적 꿈은 꿀수록 좋은 거죠. 예의적 꿈을 갖다가 잘 꾸는 사람은 좋은데 근데 또 사실 문제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자신의 일뿐만이 아니라 주변 친지 나가서 국가적 사회적까지 다 꾸게 되니까 좀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좀 자기 꿈만 꾸면은 쉽게 일어날 일을 예측할 수가 있는데 이게 좀 그렇다는 거죠. 제가 아는 어떤 그 노처녀는
이 아주 꾸꾸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정초에 손가락 4개가 이렇게 잘려지는 꿈을 꿔요. 그런데 그 의료원이었는데 그 의료원에서 그 정초에 그 꿈 꾸고 나서 신기하게도 유난히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그의 4명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근데 이 노처녀는 쉽게 말하면 손가락이 잘린 4개가 잘린 꿈을 뭐 자기 일이라고 할 수도 있죠. 자기 직장의 사람이 교통사고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그렇게 꼭 자기 뭐 직장 동료니까 자신하고 관계는 되죠. 근데 이게 넓히다 보면은 이제 국가적 사회적인까지 어떤 사람은 꿈에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시골에 다리가 무너지는 꿈을 꿔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성수대교가 붕괴됐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어떤 소녀는 날아가던 2마리 독수리 중에 1마리가 떨어지는 꿈을 꿔요. 그때 12살이랍니다. 자기가 12살 때 2마리의 독수리가 날아가다가 1마리가 맞아 떨어지는 꿈을 꾸고 1마리는 날아가더랍니다. 근데 그때 그 8.15 광복절에 그 문세강 그 사건 아시죠? 그래서 유경수 여사님이 그때 운명하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 날아가던 2마리 독수리 중에 1마리 떨어졌다. 1마리 날아갔다. 날아가던 독수리가 바로 영부인을 갖다가 상징적으로 나타낸 거죠. 2 독수리 중에. 이런 식으로 꿈꾸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국가적인 일까지 꾸니까 어떤 꿈을 꿨을 때 꼭 자기한테 일어난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주변 사람, 국가적인 거. 자, 그래서 이 예의적 꿈의 경우입니다. 나는 꿈을 안 꾼다는 사람이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에요. 나는 꿈을 안 꾼다. 이런 사람은 쉽게 말하면 왜 그런 사람이 이런 얘기는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꿈을 안 꾼다. 그러면 나는 뭐 노래를 못 부른다. 나는 달리기 못한다. 그 우리 인간의 능력 아닙니까? 꿈을 안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어찌 보면은 나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제 입으로 떠들고 다니는 사람하고 마찬가지예요. 나는 꿈을 안 믿는다. 즉 안 믿는다는 사람은 꿈을 갖다가 못 꿔봤다는 거죠.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꿈을 갖다가 좀 꿈도 못 꾸는 사람이죠. 노래 못 부른다, 달리기 못한다는 어디 가서 얘기하면서 아주 꿈 못 꾼다는 건 아주 당당하게 얘기해요. 그러나 사실은 나는 꿈을 못 꾼다라고 하는 사람은 나는 인간의 정신 능력의 활동이 뒤떨어진다, 미약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그런데 걱정할 필요 없다고 그랬죠. 우리가 매몽이라고 그래서 꿈의 능력이 뛰어난 사람의 도움을 얻어서 아내가 주변 동료가 대신 태몽 꿈을 꿔주기도 하고 대신 일어날 일을 예지해 주기도 하니까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자면 덧붙이자면은 꿈은 종교와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자, 꿈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꿈의 세계는 시공을 초월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옛날 선인들이 이빨 빠지는 꿈을 꿨어요. 그리고 주변에 누가 죽든지 안 좋은 일이 일어났겠죠. 그럼 요즘 사람들이 이빨 빠지는 꿈 꾸면은 뭐 경사스러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건 아니죠. 어떠한 시대와 공간을 갖다 초월하고 있어요. 자, 시대와 공간을 저는 그렇게 봅니다. 서양 사람이 이빨 빠지는 꿈을 꿨다. 그러면은 그것이 프로이트 말하는 것처럼 자신의 뭐 성기가 거세될 것에 두려움에서 이빨 빠지는 꿈을 꿉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빨 빠지는 꿈을 꾸면은 서양 사람도 우리랑 똑같이 주변에 누가 죽든지 하던 일이 좌절되든지 그런 일로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꿈의 세계는 시대와
꿈의 세계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꿈의 세계는 시대와 공간을 초월해요. 또 종교와도 관련이 없어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 기독교 믿는 사람들은 괜히 나는 꿈을 갖다가 안 믿는다. 나는 하나님 믿어서 꿈을 안 믿는다. 이거는 제가 좀 심한 얘기로 하자면 좀 헛소리에 가깝습니다. 성경책도 제대로 안 읽어본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 믿는 분들이 나는 꿈을 갖다 안 믿는다. 마치 무슨 꿈이 어떤 미신처럼 생각을 해요. 성경책 보십시오. 성경의 역사는 꿈의 역사로 갈 정도로 수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 속에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꿈으로 갖다가 마리아 동정녀 계시해서 해주고, 야곱의 꿈 얘기도 나오고, 요셉의 꿈 얘기도 나오고, 아주 여러 가지 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꿈이라는 게 어떤 종교적인 거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꿈이라는 거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가 다시 강조하지만 꿈은 우리 인간의 정신과학의 세계죠. 정신과학의 세계. 꿈이라는 게 미신의 세계가 아니에요. 미신의 세계가 아니라 꿈은 정신과학의 세계고 우리 인간의 영적인 세계를 다루는 것이다. 자, 이걸 읽고서 맞춰보겠습니다. 덧붙이자면 꿈은 종교와 관련이 없다. 오직 우리 인간의 잠재의식에 정신활동이 있을 뿐이다. 불교 신자든 기독교 신자든 종교 신앙과 관계없이 우리 깊숙한 내면 세계에 비춰지는 오색무지개인 것이죠. 하나님 믿는 일부 사람들이 꿈의 세계를 갖다가 미신을 여기는데 절대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꿈의 세계는 미신이 아니라 정신과학의 세계인 것이죠. 자, 왜 꿈을 자주 꾸는 거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꿈을 갖다가 자주 꾸는 경우에 꿈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어떠한 불안 심리에서 이루어지는 꿈의 경우에는 그 원인을 갖다 해소하고 또 신체적으로 이렇게 외부 여건이나 이런 것이 안 좋을 적에 불안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희한하게 꺾고서 한번 잠을 청해 보세요. 그러면은 뭔가 꿈에서 이게 좀 이렇게 자면 안 되니까 꿈을 통해서 일깨워 줄 수 있겠죠. 이러한 외부 신체적인 이상 또는 내부에 예를 들어서 아주 과식하고 아주 이렇게 배가 부르게 아주 과식하고서 잠을 청해 보세요. 그러면 뭔가 이게 과식으로 인해서 이거 편안한 숙면을 방해하니까 꿈에 뭔가 이렇게 꿈으로 또 일깨워 주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의적 꿈의 경우에는 꿈을 자주 꾸는 것이 좋다. 왜? 자신의 정신능력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으니까.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러한 꿈의 세계가 어떤 미신의 세계가 아니라 정신과학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겁먹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꿈은 또 다른 자아인 우리 잠재의식이 벌이는 내 친구다. 내 후원자다. 현실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걸 자는 동안에 꿈의 세계를 통해서 내 후원자가 내 깊숙한 내면의 참다운 나가 뭐를 일깨워주고 예지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